제가 지난번 국감에서도 MBK 경영 행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때 고려아연이었고 또 사모펀드 먹튀 운영에 있어서도 버스 준공영제 얘기하면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제가 금감 원장님께도 순기능을 제외하고 이런 악질적인 이 한마디로 투자 형태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예, 기억. 그때 금감 원장님께서도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답변을 저희가 주셨고요. 그래서 연구용도 발주해 있고 지금 뭐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예, 이 지금 사모펀드 관련해서 정말 사회적으로 큰 문제인데요. 지금 홈플러스 임직원이 19,500명 수준이고 입점 기업이 8천여 개, 납품업체까지 하면은 경제활동 인구가 대략 한 1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혹시 김광일 대표님 홈플러스 회생 이후에 매각하실 겁니까? 아니면 정상 운영하실 겁니까? 저희한테 권리가 없고 회생 계획 법원에 승인받는 거에 따라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정상 영업, 정상 운영하는데 일단은 예, 그러니까 회생 법원에 있는 건 알고 있고요. 그 이유를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으로선 저희가 어떤 계획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각을 하는 것도 그럼 가능성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 채권자 협의회의 의견이 더 중요하겠죠. 그건요. 근데 저희가 어떤 뭐 회생 이후의 절차를 염두에 두고 준비해서 회생을 신청한 게 아니라요. 네, 부도 날까봐 급히 회생을 신청한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아까 다른 의원들께서 다 지적을 해주셨고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됨에 따라서 금융조달 비용이 상승한다고 뭐 예상돼서 기업 회생 신청을 좀 했다. 근데 신용등급 하락이 기업어음 발행이나 금융 문제로 이어진다는 결론이 없다는 것까지 다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우량채로 인정이 되고 이게 기업 회생의 주요 원인이 된다라고 주장하기엔 인과관계가 좀 약해요. 근데 이 절차를 한번 살펴보면요. 회생 신청을 보면은 자정이 조금 지나서 0시 3분에 하셨어요. 맞죠? 예, 뭐 그렇습니다. 예. 내용 잘 모르세요? 뭐 그날 뭐 밤 늦게까지 밤을 새워가면서 신청서를 준비하고 준비된 대로 넣었기 때문에 그 시간이 맞을 겁니다. 네, 당일 11시간 만에 개시 결정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 의원실에서 파악을 해보니까 24년 법원에서 기업회생 개시 결정 걸리는 평균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번에 개시 결정 받으면서 들은 바로는 하루 만에 나온 게 가장 빠르다고 들었습니다. 네, 평균 시일이 47.4일이에요. 이게 작년부터 위기설이 있었던 건설사들도 보면은 신동아 건설이 16일, 대우조선해양건설이 14일, 오늘 얘기 나왔던 삼부토건도 10일 소요됐어요. 근데 어떻게 3일 만에 서류를 준비해서 법원이 바로 개시 결정을 내리는지 참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절차를 좀 더 들여다봤어요. 통상적으로 전자소송 시스템 기업 회생을 신청하게 되면은 사건 배당팀에 접수가 됩니다. 팀에서 재판부로 사건 배당이 되고 재판부가 사건을 인지하고 그때부터 대표자 신문 절차라는 이 회생 여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을 하게 돼요. 근데 홈플러스 신청 과정을 보면 자정에 신청한 사건을 바로 사건 배당팀에 새벽 1시에 공식 접수해서 재판부로 넘겨요. 1시간 만에. 그리고 재판부가 이를 몇 시에 인지했는지는 모르는데 결론적으로 아침에 홈플러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신문 일정을 잡았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10시에 신문이 열렸죠. 그렇죠? 예, 10시 신문 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평균 한 47일 걸리는 거를 이게 지금 신문이 바로 열릴 걸로 예상을 해가지고 뭐 현장에서 이 기다리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아닙니다. 아니 근데 근처에서 대기를 하고 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바로 그 심리 절차에 바로 참여를 합니까? 저희 그 변호사님 지도에 따라서 저희가 신청을 준비했고요. 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요. 보통 심리 절차가 얼마나 걸릴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10시에 결정이 나고 11시쯤인가 심리 참여를 한 거죠. 그죠? 그 부분은 뭐
저희는 그날 경황이 없어서요.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원에 갔고.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한 게 있는데 메리츠 금융그룹 주요 채권사 맞죠? 예, 맞습니다. 여기도 회생 신청을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합니다. 보통 기업 회생은 워크아웃 같은 것들 채권자랑 논의하고 진행하죠. 논의하셨어요? 사전에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상거래 못할 정도로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근데 왜 바로 법원으로 갑니까? 채권자랑 상의도 안 하고. 송구하지만 작년에 팀원 EF 사태를 보면서 부도가 난 다음에 회생하는 건 늦다고 생각했고요. 부도 위험이 있으면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송구합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메리츠 금융그룹에서 1.2조 원 차입한 거. 이거 고금리 금융부채에 대한 이 차환 비용이 증가하니까 기습적으로 신청한 거 아니냐. 이렇게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한 민병덕 의원님이 아까 지적을 해주셨는데 3월 4일이라는 날이 입점 업체의 1월분 판매 대금 지급하는 날이었죠. 예, 맞습니다. 근데 하필 3월 4일에 회생 신청을 또 해요. 이것도 생각한 바 없습니까? 저희가 그 당시엔 경황이 없어서 송구합니다. 경황이 없고 송구하다는 얘기 좀 그만하세요. 제대로 된 답변을 못하면 맨날 송구하다는 얘기만 합니까? 이거 기업회생 신청 사유도 석연치 않고 채권자 논의도 안 하고 자구책도 없고 이게 대국민 기만극 아닙니까? 그래놓고서는 지금 정상 운영하겠다, 매각 안 하겠다. 매각할 것 같으니까 질문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하는 행태를 보니까. 그리고 홈플러스 인수하고 나서 지금까지 몇 개 매장 폐점됐습니까? 16개 매장 폐점했습니다. 10년 동안에. 맞아요. 우리 존경하는 김남근 의원님이 아까 얘기했지만 차입 매수. 그러니까 이게 일반인들한테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부동산에서 얘기하는 레버리지 투자라는 거죠. 그죠? 자기 돈은 안 쓰고 은행비 최대로 끌어다가 이제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하는 거 이거 하지 말라고 정부가 규제하지 않습니까? 그죠? 일반인들. 근데 지금 MBK가 지금 똑같은 거 한 거 아닙니까? 맞죠? 예. 7.2조 원 인수자금 중에 2.2조 원 투자자 펀드로 마련하고 5조 원 정도가 지금 다 차입해가지고서는 진행한 거로 2015년에 다 나왔어요. 그죠? 우선주까지 포함하면 3.1조가 저희 지분 투자 금액입니다. 그 얘기가 없다가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홈플러스 인수하고 MBK가 홈플러스 인수하고 2016년부터 23년까지 지출된 금융권 이자 비용 얼마예요? 그건 제가 회계기준서 상에서 보면은 약 3조 원이에요. 3조 1,000억 원. 똑같은 기간 동안에 영업이익 얼마입니까? 그것도 제가 잘 5천억이에요. 영업이익이 약 5천억이고 이자가 3조입니다. 이거 돈 벌어서 이자 갚을 때 이 돈 버는 걸로도 부족한 거야. 이자만 해도. 그러니까 갚을 돈 없으니까 뭘 하겠어요. 아까 16개 팔았다고 했죠. 알짜 매장 부동산 팔아가지고 이자 갚을 수밖에 없죠. 송구합니다만 3조엔 지금 부동산 임대료가 됐고요. 들어가 있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얘기 드린 거예요. 그 이후에도 그럼 그때 얘기를 하시죠. 정확히. 그땐 얘기 없었지 않습니까? MBK에서. 이제 와가지고선 얘기하고 계세요. 홈플러스가 2016년부터 20년 2월까지 장단기 차입금 내역 보면은 한 2조 7천억 원 감소했어요. 같은 시기에 매각한 부동산 자금이 2조 2천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MBK가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 갚고 인수대금은 이제 매장 판 걸로 갚아온 거죠. 그러니까 점포가 줄고 매출이 줄고 인력도 줄고 경쟁력도 없어지고 하는 거겠죠.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MBK가 그 기간 동안에 챙겨간 돈 좀 봅시다. 지난 10년 동안 지급한 배당 규모 어떻게 됩니까? 저희 보통주가 받은 배당은 0원이고요. 우선주가 현금 배당을 매년
300억 안팎 받은 게 있습니다. 10년 동안 배당 규모가 7천억이고 24년 공시된 자료에 따르면은 상환전환 우선주 1조로 늘어나 있어요. 홈플러스 순손실 계속 증가하는데 배당하고 운영 보수만 는 겁니다. 배부르시겠어요? 저희가 배당 받은 건 없습니다. 그건 수치는 좀 저희가 달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하시고 이런 식으로 MBK가 계속 경영을 해왔는데 이게 MBK 파트너스 문제만 아니라고 봅니다. 금융당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짜임새 있게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제가 김병환 위원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순기능이 있다는 것도 알죠. 근데 지금 우리가 순기능만 보고 이런 사건을 우리가 겪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실질적인 대응책을 좀 마련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텐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